이걸 착각해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는데요. 탈모의 소인이 높다라고 추측할 수 있긴 한데 이거 진짜 환불하고 치료 종료하고 막 그럴 정도로. 압구정 의사 이건민. 혹시 PD님, 탈모 환자가 치명적이라고 느끼는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머리가 가늘어질 때요. 그건 있는 거잖아요. 있긴 한데 심각성을 많이 느낄 때죠. 머리가 빠지고 나면 그때는 이미 끝난 거예요. 가늘어질 때는 탈모인가 이러면서 적색 신호가 뜨는 거죠. 연모화라는 단어가 있어요. 모발이 가늘어지는 현상을 연모화라고 해요. 일반적인 탈모 유형에 있는 게 아니라 오로지 남성용 탈모에만 있는 현상이에요. 탈모가 진행되는 것을 겪을 때 연모하지, 모발 빠지는 게 너무 심하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많이 빠지지? 이거는 연모화라고 부르지 않고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아서 이렇게 머리가 많이 빠졌어. 그건 다시 난단 말이에요. 차이가 나죠. 예를 들어 폴리스코프라는 그런 확대 장비 이런 걸 통해 봤을 때 인근 주변 모발들과 비교했을 때도 모발들이 확연히 얇은 모발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연모화의 원인은 총 5가지를 좀 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연모화의 원인과 연모화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오해들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흔하고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게 아무래도 유전에 의한 연모화입니다. 유전에 의해서 남성 호르몬이 많은 탈모 소인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남성 호르몬에 변환된, 그러니까 탈모를 가장 직접적으로 야기하는 DHT, 다이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들이 많이 발현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얘네들이 모낭을 자꾸 공격을 해서 모발들이 자꾸 위축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발이 가늘어지고 연모화가 진행이 되는 거죠. 제가 이전 영상에서 탈모약의 모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유전에 의한 그 DHT 호르몬 레벨을 낮추는데 기여하는 약들을 복용을 하게 되면 이런 유전에 의한 연모화를 예방할 수 있어요. 식습관은 전혀 의미가 없어요. 뭐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몸에서 나오고 있는 그 호르몬 자체를 억제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약물을 통해서 억제를 해줘야만 됩니다. 탈모에 좋은 영양제가 보통 이제 비오틴, 맥주, 뭐 각종 비타민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 호르몬 자체를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보조적인 역할을 할 뿐이지 핵심적인 역할은 약을 먹어서 치료를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루성 두피염이죠. 실제로 제가 모발 이식을 해봐도 지루성 두피염이 굉장히 심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모낭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두피염증, 그러니까 지루성 두피염은 치료가 될 수 있는 질환이 아니에요. 그냥 평생 관리해야 되는 질환이거든요. 너무 심하면 좀 스테로이드 좀 먹어주고, 평상시에는 좀 지루성 두피염 샴푸를 통해 가지고 좀 염증을 좀 완화시켜주고, 이런 작업들이 좀 필요합니다. 샴푸는 좀 목적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예를 들어 자기가 건성이냐 뭐 지성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자기한테 맞는 샴푸들이 딱 있는 거지, 제가 오늘 샴푸 딱 정해드릴게요 이렇게 한 가지를 정해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워서 자기 두피 타입에 맞는 것들을 좀 사용을 해보셔야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있어요. 예를 들어 지루성 두피염이 있다, 이때는 약용 샴푸를 쓰셔야 돼요. 보통 병원이나 약국에서 판매하는 그런 샴푸들을 말하는데, 두피 염증이 심하다고 하면은 징크피리치온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런 성분들이 함유된 샴푸를 사용하면 훨씬 좋고요. 그 다음에 또 지루성 두피염에는 케토코나졸 샴푸를 많이 사용을 하니까 항진균제 샴푸거든요.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모발 이식 교과서입니다. 탈모 치료 섹션에 케토코나졸이라고 약국에서 살 수 있는 니조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지루성 두피염 샴푸인데 탈모에도 효과가 있다, 이런 샴푸를 쓰셔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실제로 원장님은 어떤 샴푸를 쓰세요? 탈모에도 효과가 있는 케토코나졸 샴푸를 쓰고 있어요. 세 번째는 말초혈관 수축입니다. 몸 쪽에는 중심혈관이라고 하고요. 예를 들어 손끝, 발끝, 머리끝 이렇게 끝쪽, 말초 쪽에 있는 되게 작은 혈관들을 말하죠. 두피에도 이런 가는 혈관들이 지나가고 있거든요. 이런 혈관들이 수축하게 되면 아무래도 모낭으로 가는 혈류가 줄다 보니까 모발들이 자꾸 가늘어질 수밖에 없죠. 모낭의 영양실조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가장 흔하게는 담배를 피게 되면 담배의 기전상 혈관 수축을 야기하는 기전이 있어요. 담배 피는 사람들이 이런 말초혈관 수축을 가장 많이 경험하게 되고, 이에 따른 연모화가 심하죠. 저희 병원에 내원하는 모든 환자분들한테 금연을 강요해요. 만약에 금연을 안 되면 진짜 환불하고 치료 종료하고 막 그럴 정도로 금연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연모화가 시작됐다 그러면 과감하게 금연이라도 하시면 1년 뒤에 모발이 훨씬 건강해지는 것을 느낄 거예요.
네 번째는 말씀드리긴 했는데 너무 중요해서 카테고리를 따로 뺀 술, 담배입니다. 탈모에 도움이 되는 검은 콩 엄청 많이 드시고 약도 챙겨 드시고 도포도 하고 다 잘하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 중에서 200, 300%의 환자분들은 간과하고 있는 게 이 담배예요. 담배만 끊어도 진짜 치료 효과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합니다. 근데 환자분들이 이걸 인지 못해요. 아, 담배 그 정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게 이 흡연이에요. 담배는 말초혈관 수축과도 관련이 굉장히 깊지만 또 술은 말초혈관의 염증을 야기해요. 술을 자주 드시게 되면 전신 염증에 시달리게 되죠. 그런 염증이 자꾸 쌓이다 보면 결국에는 연모화로 가기 때문에 탈모를 겪고 있는 사람들은 어찌됐건 간에 술, 담배는 금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약물 부작용입니다. 특정 약물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 탈모 증상을 야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장에 염증성 장질환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장내에 이제 영양분 흡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머리카락과 모낭을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영양분들이 많이 부족해짐에 따라서 모발들이 가늘어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흔한 게 여드름약, 로아큐탄이라고 들어보셨죠? 로아큐탄 여드름약을 먹고 나서 모발이 가늘고 얇아졌다라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피지를 다 말려버리고 그 다음에 또 염증도 낮추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은 있지만 모발의 밀도와 모발의 개수를 줄인다라는 연구 논문이 하나 있어가지고 여드름약이 탈모와 좀 이슈가 됐었는데 실제 이 연구를 찾아보니까 3알 이상 단기 복용했던 환자들한테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었거든요. 근데 보통 여드름약으로 먹는 경우에는 하루에 한 2알 정도예요. 그렇게 고용량이 아닌 경우에는 탈모까지 유발하는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여드름약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고 복용하셔도 탈모에는 괜찮다. 압구정 의사 이건민. 5가지 연모화를 유발할 수 있는 원인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와 더불어 환자분들이 진료실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3가지까지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남자분들이 정말 궁금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자위행위를 많이 하면 연모화가 진행이 되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상관없습니다. 사실 이게 맞다면 꼭 자위가 아니더라도 성생활을 즐기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다 대머리가 돼야 맞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력이 많으면 남성 호르몬이 많다 보니까 탈모의 소인이 높다라고 추측할 수 있긴 한데 이건 너무 일반화의 오류여가지고 건강한 성생활은 자유롭게 영위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환자분들 중에 머리를 자주 감으면 오히려 더 얇아지나요?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저는 오히려 하루 2번 감는 거를 더 권장해요.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여자분들은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남자분들이라면 꼭 그렇게 2번을 감는 게 훨씬 나은 게 우리가 낮 동안 생활하다 보면 머리에도 미세먼지라던가 피지 이런 것들이 가득가득 쌓인단 말이에요. 이 두피도 피부잖아요. 그러니까 세척을 좀 해줘야지 더 건강한 모발들이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저녁 샴푸는 정말 중요합니다. 저녁 샴푸를 한 번 더 한다고 해서 모발이 얇아지거나 머리 빠짐이 심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저는 아침에는 향 좋고 좀 윤기가 좋은 그런 샴푸를 쓰고요. 저녁에는 약용 샴푸 아니면 니조랄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탈모 초기 환자의 90% 이상이 이걸 착각해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는데요. 보통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원장님 혹시 탈모약을 안 먹고 생활 습관으로 연모화를 어떻게 좀 조절할 수 있나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전에 의한 남성형 탈모 환자라면 약 없이 생활 습관 조절로는 절대 안 돼요. 예를 들어 검은 콩을 많이 먹는다던가 금연을 한다던가 식습관을 좀 더 개선한다던가 운동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보조적인 역할이에요. 실질적으로 연모화를 야기하는 게 유전성 남성형 탈모가 맞다면 이 내 몸에서 나오는 그 남성 호르몬으로부터 만들어진 그 DHT 호르몬 때문에 야기되는 거기 때문에 그 호르몬 수치를 낮춰줄 수 있는 약 복용이 필수적입니다. 그런 거는 스트레스성 탈모 아니면 원형 탈모 이런 유형의 탈모에서는 식습관, 수면 패턴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많이 개선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 스트레스성 원형 탈모와 유전성 남성형 탈모를 절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압구정 의사 이건민. 네, 오늘 연모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평소보다 자기 머리카락이 좀 가늘고 얇아졌다라고 느끼게 되면 뭔가를 해봐야 될 시기거든요. 제가 오늘 알려드린 5가지 원인 중에 해당되는 게 있는지를 좀 살펴보시고 가장 치명적으로 좀 착각할 수 있는 3가지 그런 팁도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같이 참고하셔가지고 소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그런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